이제 2020년도에 코로나 이 악재와 함께 채용 시장이 너무나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더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건 내년도라고 좋아질 전망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이 코로나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네. IMF 때도 생각을 해보면 음. 근데 제가 IMF 때 저 취업을 했어요. 아, 딱 그 시대에 네, 그 취업을 시대에 하신. 그러니까 제가 직접 경험해 보면 네. 오히려 그때 사실 서울대 나왔던 사람들이나 음. 학력이 좋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취업이 안 됐어요. 어. 오히려 진짜 쓸만한 인재 음. 그런 인재들이 결국에 IMF에서 살아남았더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아주 적기다. 음.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네. 사실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언제든지 위기는 있었고요. 그런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요, 발 빠른 사람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실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네. 역량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네. 사람들은 자꾸 간판을 중요시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실력을 쌓으셔야 돼요. 그냥 유튜브만 본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유튜버에서 얘기하는 좋은 얘기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걸 실제로 실행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동 지표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뽑습니다. 진짜 필요 없는 자격증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따랐다 보니까 정말 어디다가 쓸 수 있는 인재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중요한 거는요. 하나를 딱 잡아서 우리가 영화도 보면 한 놈만 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요. 진짜 한 놈을 패는 사람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계학과를 나왔다. 네. 그러면 회계와 관련된 전공으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취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선 진입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첫 직장은요 직무는 맞아야 돼요. 회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도 보면 좋은 회사들일수록 경력직을 많이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험을 어디서 싸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형으로. 근데 내가 경험을 자꾸 유보시키는 경우가 많더군요. 네. 내가 조금 더 자격증을 따서 내가 학력을 더 높여서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유보가 자기 실력을 저하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실력을 쌓는 것, 밀도가 중요하고 그것을 내가 얼마나 강도 있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말씀 중에서 이제 저도 사실 라이브를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본인이 뭐 좋은 학교도 나왔고 전공도 이제 좀 뚜렷하고 그런데 일단 취업 시장이 어려우니까 대기업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기회는 열려 있는데 해당 직무에 열려 있는데 이걸 과연 내년으로 미뤄야 될지 아니면 지금 당장 가서 일을 하는 게 맞는지. 길이 열렸을 때 그것을 문을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닫힐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네. 뭐냐면 올해는 내가 이게 아니라 더 좋은 데를 위해서 내가 뭔가 이거를 안 하고 다음에 하려고 했을 때는 그 길이 또 닫힐 수도 있어요. 경력직 채용이 굉장히 생각보다 활발하고 그다음에 직무 전문성만 쌓게 되면 나중에 얼마든지 본인의 커리어를 잘만 쌓게 되면 기회는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주어진 기회를 먼저 잡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실력을 쌓아야 되고 본인이 가진 역량에 좀 더 이제 집중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이제 약간 취준을 바로 앞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갈피를 잡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스펙에 집착을 하는 것 같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하나라도 더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들을 하는데 이렇게 한 1년이나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다면 이런 스펙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뭐 다른 걸 해야 될까요? 저는 우선 경험 있는 분들하고 네. 사실 멘토링을 좀 받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시기를 놓칠 수가 있어요. 자기 혼자 고민을 하거나 네. 또래끼리 얘기를 하다 보면 같은 수준에서만 볼 그렇죠. 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경험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경험으로 통해서 네.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운전을 할 때도 사각지대가 있듯이 네. 삶에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이건 멀리 내다보지 않고 가면요. 네. 계속 다시 돌아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업계에서 보다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멀리 볼 수 있으려면 멘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는 학생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경영학과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본인만의 특화된 어떤 그 분야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경영학과 나왔는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마케팅인지 뭐 회계인지 경제인지 이런 거 못 찾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애초에 좀 진로나 적성을 찾아가는 꿀팁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것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얘기는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흥미 이론이라고 해서 직업 상담에서 제일 많이 중요시하는 게 흥미 이론이라고 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이걸 알아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네. 그건 왜 그러면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어느 쪽에 흥미가 있느냐는 되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그것을 해봐서 내가 잘하는 일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흥미만 생각하고 해보질 않았으니까 그냥 생각만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잘하는 거를 한번 해보고 잘하는 걸 찾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다 한 가지 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의미 있는 것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의미 있는 것. 자기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 내가 라이크하는 좋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 강점도 되게 중요해요. 네. 하지만 내가 그 일이 나에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의미 있으면요 나중에 그 부분이 잘할 수 있도록 자기 모티베이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는요 좋아하는 일도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일도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의미 있는 것을 이 세 가지 원을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그거에 이제 교집합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의미 있어 하고 잘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부분이 만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면 좋겠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성과가 나왔을 때 비로소 천직이 생겨요. 천직.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자기의 어떤 소명이나 사명이나 자기 비전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급여에 대해서만 너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급여는요 당연히 내가 일을 잘하면요 급여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급여를 생각해가지고는 사실은 나중에 그 일을 내가 계속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업무 강도가 금액이 높으면요 업무 강도가 높아요. 그냥 돈 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럼요. 어느 회사든지요 그렇죠. 업무 강도가 높아요. 근데 그게 내가 잘하는 일이면요 업무 강도가 높아도 크게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네. 근데 못하는데 그 부분이 되면요 스트레스가 당연히 많더군요. 엄청나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저는 영업이 되게 천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업을 들어갔다가 영업을 할수록 내가 이 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이렇게 저한테는 굉장히 맞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보수를 많이 주는 데 비해서 그다지 이 일이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의미가 그렇군요. 예. 그런데도 저는 사실 그 일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이게 아니라 홍보 쪽이라는 걸 알게 됐고 뒤늦게나마 좀 더 이제 개발을 해서 홍보팀으로 이제 옮겼죠 부서를.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뭔가 약간 그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냐 이런 것도 있지만 약간 좀 직업을 찾는 데 있어서는 일단 뛰어들어서 한번 경험해보고 이게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건지 잘하는 건지 의미 있는 건지 이렇게 좀 찾아가시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드셔야 본인의 진짜 진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거기서 하나 이렇게 맥을 연결해가지고 좀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가 애자일 문화가 지금 바뀌고 있는 조직이요. 근데 애자일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빨리 실패해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빨리 그거를 한번 실패를 해보셔서 주문을 실패를 해보고 내가 어떤 부분인지 알고 빨리 전환할 수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계속 이것 재고 저것 재다 보면 생각으로만 재더라고요. 머리로.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한번 만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잡 쉐도잉이라고 해서 직업을 실제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빛과 그림자 다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림자는 안 보고 빛을 보고 사람들은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맞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림자까지도 내가 수용할 수 있어야지만 그게 평생 그 직업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100세 시대에서요 자기가 직업을 자꾸 바꾸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끝까지 할 수 있는 일 그걸 찾아내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의미 있는 일을 찾아내시는 것이 평생 동안 하는데도 본인이 아마 중요한 어떤 모티베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의 코로나 여파와 함께 사실 가장 빠른 변화라고 한다면 채용 시스템에 있어서도 이제 화상 면접이나
AI 면접, AI 채용이 굉장히 이제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화상 면접에서의 꿀팁, 성공 전략 뭐가 있을까요? 실제 한번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줌이나 이런 것들을 무료로도 가능하니까 네. 친구하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봐가지고요. 그래서 녹화를 해본 다음 해보시면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질문을 하고 나서 곧바로 끊기기 전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울이 현상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최소 1초에서 2초 정도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자연스러운데 그리고 화상은요 목소리 더 크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직접 우리가 만날 때는 목소리가 작더라도 잘 들립니다. 네. 근데 화상은요 사실 안 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 크게 자기가 조절을 해가지고 잘 들리는지 확인해보고 그런 체크도 좀 필요합니다. 근데 목소리가 너무 작거나 우월우월 되다 보면 네. 화상 면접으로 면접관으로 가면요 정말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또 하나 제가 자주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면접관 교육이라는 걸 해요. 네.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을 정해줘서 1분 스피치라고 했는데 1분을 넘어버리면 네. 우선 그라운드 룰을 어긴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또 공사를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자기 번호만 얘기해야 되는데 꼭 이름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어요. 네. 근데 누구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니까 본인이 잘했는 줄 알아요. 또 네. 그라운드 룰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그걸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엔 그러면 AI 면접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와 있는 솔루션들이 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네. 다 이제 이용을 해보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이제 점수가 또 다르고 사실 제가 이제 면접을 봐도 이게 열심히 웃고 있는데 웃지 않는다고 계속 이제 결과가 나오거나 뭐 음성이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전 나름대로 이제 잘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조금 의심되더라고요. 기업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제가 뭐 이게 유튜브니까 제가 아주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사실 AI 면접이라고 했다가 비판을 받으니까 면접이라는 말을 지금 거의 다 업체에서는 쓰지 않아요. AI 역량 검사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공식 명칭을 예, 네. 공식 명칭을 왜 바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는 바로 면접으로 했을 때 면접에 봤을 때 사실은 쉽지 않다 이게 체크하기가. 그렇죠. 왜 체크하기가 어렵냐면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보이스를 체크합니다. 보이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표정이나 이런 것도 체크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센서를 달아서 센서를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양하게 체크를 하지만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사실 이 알고리즘을 어떤 DB를 모으느냐에 따라서 이 DB가 어떻게 보면 DB에 맞추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DB에서 맞추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는 회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실제 다 개발을 해가지고 쓰다가 네. 이거를 폐기를 해버렸어요. AI를 안 하겠다 우리는. 근데 왜 안 하기로 했냐면 실제 보니까 여성을 차별하더라. 그래서 실제 AI가 남성이 우선시해가지고 나오니까 이래가지고는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AI를 폐지하겠다라고 이게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AI에 대한 면접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부정적인 면만 부각을 시키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봐야 되고 부정적인 면도 같이 봐줘야 된다.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요즘에 취준생분들을 계속 만나면서 드는 생각이 AI 면접을 본다고 하는데 뭔가 이제 전략을 말씀드리기도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아마존 사례도 들어주셨지만 그 기업이 원하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람이 온전히 얘기하는 모든 것을 이 AI가 다 이제 인식을 해서 정확도를 높인다는 걸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좀 신뢰를 못 하겠어서 저야 뭐 이제 일개 유튜버고 선생님이 실제 이제 면접관들 교육하시니까 AI 비중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달라 이런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 정도 대응 전략은 생각하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거 있다면 혹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무래도 표정이나 목소리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목소리가 너무 이제 높낮이가 많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네. 그러면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의 색깔을 자기가 정확하게 내는 게 중요하지. 사실은 오히려 컨설팅을 많이 받은 친구들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네. 왜 그러냐면 오히려 언밸런스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언밸런스하면 면접관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뢰도를 낮게 봐요, 이 사람은. 앞뒤 문맥이 안 맞으니까. 예. 신뢰도를 낮게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나 이 사람에 대한 표정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우선 나쁜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다운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면접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게 AI가 됐든 일반 사람이 됐든 네. 자기 스타일이 중요하니까 자기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자기가 찾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관성 있게 진짜 자신을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20년도 벌써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달에 접어들었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하반기가 이제 끝났고 다음 이제 2021년도 상반기 시즌을 요즘엔 또 시즌 구분도 없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3개월, 4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할 텐데 요런 점들은 꼭 유념하고 준비하셔라. 지금 이제 우리가 채용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지금 그 기업 담당자들을 만나고 보니까 네. 이제 어차피 그 뽑을 인원들이 늘어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될 가능성이 높으냐면 예전에 우리가 인턴 채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인턴 채용이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실은 인턴만 하고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인턴제가 오히려 나쁘다라고 해서 없어진 때가 있었었고 네. 최근에 이제 LG 그룹에서 이제 처음 이제 어떻게 보면 인턴을 가지고 전환을 시키겠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채용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LG가 하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도 지금 금융권도 마찬가지고 IT 쪽에서도 실제 이 사람을 그냥 면접만 봐가지고 취업시키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사실 외국 사례만 보더라도 어떤 게 중요하냐면 수습제 같은 경우가 많아요. 인턴하고 조금 다른 개념인데 뭐냐면 적어도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결과를 내보는 거죠. 실제.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과에 대한 부분까지 보는 수습제 정도로 많이 보더군요. 근데 이게 길게 가면 안 될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3개월 정도의 수습제를 통한 인턴십이 내년에는 많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 담당자들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채용을 사실은 우리가 할 때 너무 운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짧은 시간에 또 그리고 또 특히 언택트로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잘못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을 시켜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런 걸 준비할 때 그냥 내가 취업 스킬을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경험 지수를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경험 지수. 네. 경험 지수를 올려서 내가 유튜브가 되고 싶다 그러면 우선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요 많이 찍어보고 편집해보는 게 중요한 것처럼 그런 하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그걸 자기가 직접 해보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경험을 어디서 쌓을 것인가 생각해보고 저는 편의점 알바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아예 쓰는 거를 그냥 편의점 알바도 없는 사람하고 편의점 알바가 있는 사람하고 차이점 다른 거예요. 네. 만드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셔요. 그거를 이제 외국에서는 커리어 빌딩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커리어 네. 빌딩. 단지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팅이 아니라 빌딩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아마 2021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취업에도 성공하시고 그리고 아마 나중에 경력도 잘 쌓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사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게 경험의 시대인 것 같고 본인의 역량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직관적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엉덩이를 붙이고 자격증 하나에 매달리기보다는 다양한 경험들을 좀 쌓고 안목을 좀 넓히면서 본인의 스토리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끝으로 취준생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저도 사실 말씀드리면 저도 지방대학교를 나왔고요. 그리고 저는 경력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다녔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책도 내고 방송에도 출연하고 또 아이들도 다 건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때 초심이었어요. 초심. 내가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그때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보면 거기서 제가 이제 문서 서식을 만드는 회사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지금 와서 보면요, 제가 하는 그때 다 역량을 쌓았던 것 같아요. 문서를 만드는 역량, 그리고 자료를 찾는 역량, 이런 것들이 무슨 학위나 어떤 자격증이 아니라 정말 어디 가서 경험을 쌓았던 것들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IMF 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IMF 때 어떻게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거를 딛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남들이 어떻게 나를 보든 중요한 거는 내가 의미 있는 것을 찾을 때 비로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선생님 새로 나온 책 채용 트렌드 2021 2020년 버전에 이어서 새롭게 신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요하게 담고 있는 내용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럴게요. 예, 이 책은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멀티 커리어리즘이라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메인 커리어와 서브 커리어, 이런 커리어들이 중요해요. 메인 커리어는 내가 돈이 들어오는 커리어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돈이 들어오지 않는 커리어가 있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재능 기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멀티 커리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랜선 라이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다 보니까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용 박람회도 지금 다 랜선 박람회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다 바뀌었죠. 네. 그래서 랜선을 잘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요, 정말 무료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랜선 라이프를 좀 해보시면, 그리고 요즘에 중요한 거는 젠지 세대인 것 같아요. 젠지 시대. 어떤 세대적 갈등에서 우리가 예를 면접관을 봤을 때 면접관이 어떤 나이 정도가 되고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읽고 우리가 사실은 취업을 준비하면요, 아마 여러분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최고 채용 트렌드 2021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깔아놓으니까 마치 뒷광고 같은데 뒷광고 아니고요. 오늘 선생님과 꼭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고,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신 윤영돈 코치님이셨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함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는 인사가 여러분 할 수 있다잉 이거거든요. 같이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할 수 있다잉.